부자 주파수에서 여러분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착착 불을 쌓아가는 사람들, 남들 안 할 때 혼자 조용히 셀프 고립해서 자기 레벨을 확 키워서 어느 순간 보면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고 생각하는 스케일도 달라져 있고 언제 모았는지 자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죠.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분기에 들어섰죠. 여러분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에 와,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 감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 절대로 늦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와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히 2024년 1월 1일이 오기 전에 인생을 바꿔주는 진짜 성공하는 자아상을 장착하고 나아가실 여러분을 위해 또 하나의 명절을 꺼내보았습니다. 존 아사라프 박사의 Having It All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이죠. 성공은 하고 싶은데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정신과 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성공하려면 진짜 다른 건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삶을 정말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아상, 그러니까 정체성,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만 시키면 끝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현실은 알아서 바뀝니다. 저 역시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법칙이라고 정말 수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월 1천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해볼게요. 가장 먼저 그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는 의심 같은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하도록 잠재의식에 난 월 1,0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야 해요. 이 방법은 곧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월 1,000만 원 저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누구랑 일하고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아끼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세상에 내놓은 서비스 혹은 상품이 시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독특한지 그걸 파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걸 알아봐야죠. 롤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의 특정 패턴을 알아낸 다음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처럼 하는 것. 이거면 끝입니다.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말이죠.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속인다는 느낌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진심으로 진짜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막 속인다는 느낌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실제로 그 삶에 필요한 일을 해야겠죠. 필요한 일을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현재를 계속 불평만 하고 있다면 인생은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다. 원하는 걸 전부 갖기로 한 사람은요. 지금보다 자기 삶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전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위해 첫 번째로 현재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어느 지점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내 안의 자아상을 성공형 자아상으로 싹 갈아 끼우는 과정을 거쳐서 소위 나만의 집을 완성할 거예요.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그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누군가에겐 꽤나 거북한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돈을 그만큼 버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전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돈이란 건 부의 3요소죠. 그러니까 건강, 가족, 자유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자유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해결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돈의 액수, 그걸 벌만한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자격 수준을 높이고 변명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여기서 변명 수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만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핑계들을 의미해요. 난 못해.
그건 어렵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면에서 하는 이런 말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돈을 벌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스로의 돈그릇 자체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면 누가 그 돈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지급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돈은 절대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돈그릇이랑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가 안 맞는다면, 그러면 그거 바꾸고 원하는 만큼 벌어서 자유를 누리러 가야죠. 그러기 위해 4가지 개념만 기억해 주세요. 진동,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 생소하죠. 대신 생소한 만큼 머리에 잘 남을 겁니다. 진동,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입니다. 여러분은 진동과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 이 4개의 재료를 들고 나르면서 여러분만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성공을 세우는 건축가가 될 겁니다. 유치한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만큼 쉽다는 거니까요. 사람은 모두 이 4개의 재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집의 이미지도 있죠. 다만 그 재료가 썩은 건지, 그리고 뭔가 일단은 진짜로 바라는 그 집을 짓기엔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일단 재료가 변변치 않아요. 이걸 들고 무슨 집을 지을 마음이 막 안 생깁니다. 이걸로 뭔가를 지었다간 내가 생각하는 집은 고사하고 초가집이라도 세울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여러분 안에 재료가 잘못됐어요. 반대로 이 재료들만 제대로 갖춰준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들고 나르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집을 짓고 싶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성공은 기진할 정도로 애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하루하루를 기진맥진할 정도로 살고 계실 겁니다. 회사 일 마치고 퇴근 후에 진짜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 이거보다 더 기진맥진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훌륭한 재료, 이것만 있으면 의지가 툭, 행동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전부 가지는 거고요. 첫 재료부터 차근차근 갖춰보시죠. 첫 번째 재료는 진동입니다. 네, 모든 것들은 진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진동은 저자뿐만이 아니라 밥 프록터 역시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저자는 여기서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줍니다. 우리 몸과 정신을 F-16 전투기에 비유해 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전투기를 마음대로 다루려면 그 안에 앉아서 전투기를 조정하는 정신, 즉 에너지를 훈련시켜야 하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몸이라는 외형 안에 있는 지적인 에너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에너지라는 건 대단해요. 이것들은 생각이라는 형태, 감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진동하고요. 우리가 탁자는 그냥 고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성능의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분자 사이 수많은 공간과 움직임, 그러니까 진동을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동일한 몸으로 살지 않아요. 1초마다 1000만 개의 세포를 떨쳐버리고 새 세포로 갈아입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뿐 그건 명백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모든 것들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각, 그리고 감정 또한 다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을 인식할 때 사실 감정이 아닌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음속에 각기 다른 진동에 사람들이 이름표를 붙인 거죠. 이런 진동은 설레입니다. 이런 진동은 불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동은 비슷한 종류의 진동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증폭되는 거고요. 만약 지금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 직업, 연인, 배우자, 수입, 친구, 입는 옷, 사는 집까지 이 중에 정말 바꾸지 않고는 못 살겠다, 진짜 이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할 정도로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진동의 단계를 바꿔야 해요. 저자 역시 인생을 바꿔버리고 싶다고 결심한 후 이걸 깨닫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진동을, 내 주파수를, 내 신념을 바꿔야 그에 맞는 상황이 딸려오는구나. 저자 존 아사라프는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동의 법칙을 깨닫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저자보다 더 빨리 알았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진동의 단계를 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들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나 생각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바로 그 감정의 반응에서 딸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곧바로 그 반응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만의 신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독특하면서도 영구적인 여러분만의 고유 주파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라디오 같은 거죠. 여러분의 주파수 채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채널에 딱 맞춰지면 여러분 채널과 일치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가난의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앞에서 온통 경제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돈이 없다고 한숨 쉬고 사회 제도를 욕하고 2금융, 3금융에서 정말 소액이라도 빨리 대출 땡겨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정말 그렇거든요. 반면에 부자 주파수에서 여러분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착착 불을 쌓아가는 사람들, 남들 안 할 때 혼자 조용히 셀프 고립해서 자기 레벨을 확 키워서 어느 순간 보면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고 생각하는 스케일도 달라져 있고 언제 모았는지 자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례들을 듣게 되고 책으로, 유튜브로 그런 사람들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진동과 신념, 주파수는 이렇게 여러분 상황과 즉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죠. 어쨌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주파수를 딱 고정시키고는 왜 이런 채널에 이런 라디오가 흘러나오는지, 왜 눈앞에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진동 수준을 높이고 그러면 신념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결국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고유한 채널을 다시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진동이 좋고 나쁘고 결과적으로 어떤 주파수에 내 몸을 맞출 거냐,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일종의 진동 교환국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채널을 돌려댑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바꾸며 진동 교환국을 혼란스럽게 하죠. 깔끔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다면 진동의 단계를 올려서 채널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채널, 이것이 신념이고 결국 목표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차라리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주파수를 딱 고정하면 되는데, 예전부터 고정된 그 낡은 신념이 진짜 너무 확고해서 새로운 채널로 돌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은 큰 나무 한 그루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는 완력을 지닌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어떻게 묶어 놓는지, 어떻게 조련하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약간 더 잔인한 방법인데요. 코끼리가 새끼일 때 조련사는 당기면 고통을 유발하는 무거운 족쇄를 코끼리 발목에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아파서 더 당길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길들여지면 조련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 밧줄로 코끼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족쇄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코끼리는 당길 생각을 못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되어 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 이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정. 사람의 오래된, 보통 수십 년씩 된 낡은 신념도 마찬가지죠. 이 고정이란 말은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신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애착을 가져왔다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너무나 강하게 일체감을 느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실 그 신념에 만족하면, 정확히는 그 신념으로 인해 끌려온 여러분 상황에 지금 만족한다면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신념 자체는 좋은 신념, 나쁜 신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인식하고 보고 들은 것들의 총합, 그 증거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집을 짓는데 이 신념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기존 신념으로 잘 살아온 와중에 자꾸만 미묘하게 지금 이렇게는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이 신념이 진짜로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내가 원하는 삶을 짓는데 도움이 되나? 혹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잘 살아가는데 제약이 되는 건 아닌가? 요즘 내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내가 뭔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살고 있나?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리고 눈 감고 귀 막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이 질문 끝에 그래 신념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일단 여러분이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실패로 가는 방법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실패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성공하겠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건 정말 실패로 가는 지름길, 고속도로라는 거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신념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념에서 나오는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라는 전체 결과를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절절히 통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꽤나 도발적인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이혼이 왜 비싼 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정적, 감정적인 고통 외에도 자유라는 게 같이 딸려오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선택이 진짜 값어치 있는 선택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통이 되는 것도 모든 선택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신념에 가치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갈지 이건 오로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신념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쁜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을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삶의 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념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성찰이 전부예요. 원래 사람은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감을 느낄 때 비로소 성숙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신념을 스스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기존의 그 신념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싶을 수도 있고요. 이걸 바꾸는 데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부의 크기를 바꾸길 원해요. 신념을 바꾸면 됩니다. 신념의 잠금과 해제. 여기서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채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방법론을 거쳐서 잠재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네, 저라는 사람을 관통하는 단어 중 하나죠. 시각화. 이걸로 하시는 겁니다. 상상이란 걸로 하는 거예요. 최고의 운동 선수들을 비롯해서 예술, 스포츠계의 탑 클래스 선수들은 무조건 한다는 그 기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이미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성공한 그 시점의 이미지 한 컷을 마음속으로 미리 보기 하는 겁니다. 저자는 1995년부터 규칙적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리저리 성공 방도를 막 찾다 보니까 운동선수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매일 시간을 내서 나만의 영화를 머릿속에 틀었다라고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말이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라 싶었던 저자는 그냥 그래 믿줘야 본전이지 그냥 해보자 하고 보드 하나를 사서 자신의 방에 붙입니다. 저자도 처음부터 상상하고 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처음엔 무조건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일단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혹은 원하는 돈의 액수가 생기면 원하는 것들을 정말 무엇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사진을 구해서 그 보드에 붙인 겁니다. 처음엔 그냥 그걸 보는 거에 그쳤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미지를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그 붙여놓은 것들과 관련한 일들이 일상에서 툭 튀어나오거나 유독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신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 보드를 만들었다고 저자의 상황이 막 달라진 건 분명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서 저자의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저자는 그때부터 이 끌어당김이 자신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손으로 목표를 쓰고 상상하는 걸 같이 했고요. 매일 20번 쓰고 읽고 보드에 붙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이제 이걸 이뤘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말을 건네는지, 내 기분은 어떤지까지 상상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상상을 할 땐 그 느낌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감정과 함께 가야 한다. 원하는 최종 결과를 거듭 반복해서 머리에 넣어라. 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여러분이 어떤 말과 생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감정에 반응해서 딸려온다고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감정을 느껴야 해요. 저자는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 한 컷 한 컷에 자신의 온 감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정말 짧은 시간, 매일을 이것만 그냥 반복했다고 해요. 이렇게 저자는 안 된다는 변명을 버리고 자신은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격 수준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로 본인의 정체성이 바라는 건 전부 다 손에 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반복이고 연습이다. 첫 시도에 잘 되지 않는다고 흥미를 잃지 마라. 이것은 누구나 습관처럼 만들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 삶이라는 집을 지을 건축가니까 집을 지어야 할 거잖아요. 최종 결과물을 보셔야 합니다. 완성된 그 집의 모습, 이미지를 미리 보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진심이라며 사람은 무엇이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에 맞는 페르소나를 입습니다. 그걸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된 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으로 쓰고 머리에 이미지를, 영상을, 그러니까 그걸 이뤘을 때 감정을 제대로 입혀서 잠재의식의 자극을 제대로 가했다면 진동과 주파수, 신념이 움직여서 여러분은 원하는 수준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걸 확신하고 그대로 행동할 거고요. 월 1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외부 세계가 내면의 이미지와 일치하게 되는 날은 그냥 무조건 옵니다. 월 1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된 척 하십시오. 스스로 원하는 액수의 종이를 지갑에 넣으세요. 지갑에 잡다한 영수증, 필요 없는 것들 다 정리하시고요. 여러분의 페르소나와 여러분의 현실이 더 가까워지게끔 삶의 모든 요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세요. 대부분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는 소수가 부의 80%를 독식합니다. 우리 눈에 동공을 통과해서 망막에 닿은 그 상을 우리 뇌는 걸러내거든요. 해석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눈으로 보는 건 똑같아도 여러분 신념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필요 없는 정보는 가차없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같은 책을 읽어도 와닿는 부분이 다른 거고요. 이게 바로 인식의 차이죠. 세상에 대한 해석은 이 신념에 기초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인식은 일종의 만능키예요.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념을 바꾸면 인식이 바뀌고 같은 걸 보고 경험해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인식의 무한한 깊이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유심히 관찰해서 어딘가 써먹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수입원이 되고요. 네, 진동과 주파수, 그러니까 신념, 여러분이라는 채널을 바꾼 결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와도 진짜 절대로 그게 기회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 이 인식을 바꾸면 의지가 생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광산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지하 약 7,000m. 침수된 그 갱도에서 9명의 광부들이 생존했고 살아 돌아왔어요. 물론 희생자도 많았죠. 누군가는 이 상황은 무조건 죽은 몫입니다 라고 체념할 때, 누군가는 상황이 이래도 이렇게 저렇게 정말 어떻게든 하면 살 수 있다 해서 서로의 몸을 묶어 연결하고 돌아가면서 머리를 수면 위로 들이밀고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살아난 겁니다. 이들이 생존에 대해 낮은 진동으로, 낮은 주파수로 포기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죽어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의지가 없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살아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못할 건 뭐가 있나요?
지하 7,000m 침수된 갱도보다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운에 맡기지 마세요. 이제는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한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그 집을 대신 지어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재료는 여러분이 다 준비해서 여러분이 직접 들고 날라서 여러분이 완성시키고 여러분의 땀도 여러분이 닦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결과가 던져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게 진짜 되나? 불안해서 그냥 그저 그런 반쪽짜리 집에 타협해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그 집에 들어가 살다가 비바람 맞고 다시 짓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꼭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수입은 내가 정한다는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한 수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엄청나고 장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겸허하고 겸손하라. 설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반론할 거리도 딱히 없죠. 서점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들리고요. 네, 우리는 어쩌면 듣기 좋은 성공 법칙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마시듯 이걸 막 들이키고 정확히 3일 뒤에 마음은 다시 답답해집니다. 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니까요. 아, 저 동네 저런 집에 살고 싶지. 그런데 저걸 내가 어떻게 사나. 한 120살까지 월급만 계속 모으면 살 수는 있겠네. 아니, 그 전에 이 집 대출금은 어쩌나. 그냥 지금 팔면 본전은 맞나? 언제 한번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내 퇴직연금이 얼마가 나오더라? 우리 애도 저 집 애처럼 저기만 보내면, 그래 진짜 저기만 보내면, 네, 겸손해라, 사랑해라, 설레게 일해라, 이런 상식적인 말들을 진짜 아무리 받아들여 본들 일단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그 삶이 펼쳐질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식적으로 성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명인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가치관과 생각까지 더해서 기존에 와닿지도 않았던 그런 상식적인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돈을 잃는 것? 명성을 놓치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오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겸손해라. 운이 좋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에 설레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피부에 그냥 바로바로 와닿는 문제와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집은, 아이 학교는, 학원은 막 아름다운 말들로 머리를 채워보려 해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딱 가로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무시하기로 작정합니다. 뭘요? 소위 상투적인 성공 법칙을 그냥 무시하기로 해요. 저자는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좋았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린 나이에 정리해고 대상자에 올라서 그야말로 야생의 길로 던져졌어요. 아마도 자신의 본성을 가두고 있던 사회적인 직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좋은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기존의 성공 법칙들이 진짜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공식을 세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대차게 나가지 않으면 나를 비싸게 팔 수가 없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매일 사람 좋은 일만 하다 보면 나는 그저 남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전락할 뿐이다. 그렇게 저자는 자신을 가둬두었던 인간관계를 다 끊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요. 이 부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셀프 고립이죠. 저자 간다 마사노리 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이 셀프 고립 없이 인생 퀀텀 점프를 확
해내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자, 여기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갈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버는 겁니다. 돈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버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돈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1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돈이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연 1억 딱 버는 것보다 매월 잔고가 늘어나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돈 1,000원도 좋습니다. 돈이 매월 플러스 되는 이 흐름을 만드세요. 그러면 통장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지면 어느 시점부터 돈이 더 불어납니다. 처음엔 보잘것없는 것 같았던 그 작은 흐름이 점점 큰 흐름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홍수가 되죠.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이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저자 역시 밥 프록터와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는데요. 돈은 곧 에너지라서 돈이 자꾸 나가는 흐름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돈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돈은 받는 게 아니라 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 수입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그래? 아니요. 정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정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연수입을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벌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조차 없는 거죠. 이직하는 회사에서 희망 연봉을 말하라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카우트 제안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요. 투자 공부를 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연수입을 늘릴 수도 있겠죠. 직업을 바꾸는 거, 1인 사업, 회사의 대표? 그거 무슨 타고난 사람, 직업이 바뀔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왔죠. 내 수입은 내가 정한다는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한 수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엄청나고 장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한 2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리시나요? 아니 뭐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유치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200만 명이 넘게 봐주신 것 같은데요.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에서 10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자는 손으로 직접 쓰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스즈키 이치로인데요. 일본 프로야구를 온전히 평정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우는 등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타자가 되었잖아요. 몇 년 전 은퇴를 했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025년에 이치로가 만장일치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치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기를 썼는데요. 저는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될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치 드래곤즈 혹은 세이브 라이온즈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의 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묵직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왜 6학년 때 저런 디테일한 목표가 없었나 그냥 탄식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목표를 당연하게 여겼을 때 어떤 묘사를 할 수 있는지 깨달으셔야 해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든 나이 40이든 자신의 목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당연하다는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이걸 눈치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성공을 하냐 못하냐는 종이에 적느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저자는 정말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죠. 여러분이 직접
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목표가 있나요? 있다고 할 겁니다. 또 물어보세요. 목표를 종이에 쓰고 있나요? 한 20명 중 1명 정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보십시오. 그 목표를 혹시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어보나요? 네. 어쩌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안 한다는 건 한마디로 성공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 간주합니다. 네, 안 합니다.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목표를 딱 인식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딱 한 걸음이라도 그 목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지? 스스로 물어보게 되고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예전처럼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그런 질문이 스스로 드는 순간 이제 예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도 본인이 괴로워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당장 답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쉬운 질문이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뇌가 이 질문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올 거니까요. 저거다. 저걸 활용해보자. 사소한 행동이라도 뭐가 이상하게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뭔가가 떠오르는 날들이 많아질 거고요.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천지가 격동하듯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동안 제가 한 500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지고요.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건 목적의식, 그러니까 미션,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내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 그 첫 번째는 일단 하기 싫은 일을 적는 겁니다. 베티 에드워즈라는 미술 교사는 이렇게 말했죠.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변 공간부터 그리세요. 네, 우리는 보통 왔다 갔다 흔들리는 두 개의 마음, 그러니까 할까 말까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부터 적어보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걸 적습니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안 한다. 사업을 한다면 정직원은 채용 안 하고 싶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해주고 싶지 않다. 딱 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었죠. 사회적 통념이나 매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진짜로 사업할 생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싫어하는 걸 적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놓고 보면 이상하게 꼭 그 행간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소위 잘 발라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만의 사업을 한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다 라고 시작했다가 꼬이는 게 하기 싫은 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걸 발라내는 게 바로 지금 이 과정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기는 싫다라는 것들을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그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선택한 일에는 200%로 달려드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저자는 이걸 작용과 반작용 습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대하기 싫은 고객은 바로 거절한다? 그러면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바로 뜨거운 몰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하기 싫은 일을 포함해서 하루를 꾸려가야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진짜 단 한 걸음이라도 목표에 가까이 가는 행동이 뭐가 있지? 이 질문을 머리에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르게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몸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든 개의치 말고 생각을 하세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몸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원하는 걸 생각하는 게 부질없다고 생각하거나 사치 같은 생각이라고 치부해 버려서 정작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못합니다. 생각 이거요, 여러분. 이게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 버튼을 눌러야 엔진이 돌아가듯이 뇌가 이제 요리조리 검색도 하고 탐색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동 꺼진 차 안에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주어진 대로 사는 것, 정확히 여기서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이란 건 오로지 여러분 잠재의식이 제대로 다시 프로그래밍 됐을 때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그 부의 규모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추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보기 좋을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약간 이기적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적어보세요. 깊이 고민하지 말고 원하는 것들을 팍팍 적어보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나는 2026년 4월에 예금 통장에 10억 원을 예치해 은행 VIP가 되었고 이제는 지점 방문 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내 회사는 2027년 5월에 모 대기업의 가장 큰 파트너사가 되었다. 나는 2030년에 투자로 100억 자산가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 마세요. 5가지 조건을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는 당연히 되지 라고 말할 정도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과거형이며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자는 현재형을 말하지만 저는 아주 예전부터 구독자님들께 과거형으로 하시라 말씀드려 왔습니다. 제 경험상 그게 더 효과가 좋았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본인 수준의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목표는 원래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쓰세요. 여러분이 원한다는 건 그걸 이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차를 산다면 그 색과 차종, 아파트를 산다면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 평형, 어느 타입인지까지 상세히 적는 겁니다. 저자는 이 목표들이 10개여도 20개여도 그보다 훨씬 적거나 훨씬 많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 이를테면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문장 중에 나는 2030년에 투자로 100억 자산가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 문장을 목표들이 쭉 적힌 목록 맨 뒤에 꼭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 문장만큼은 100번씩 쓰고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이렇게 쓰고 읽는 것만으로 그게 50억이든 100억이든 300억이든 그 자산 규모에 맞는 돈그릇을 당연히 갖춘 사람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라며 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100% 그냥 여러분이 고르면 되는 거고요. 저자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리해고를 당했던 그 당시에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무심코 집어들어 읽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고 자기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 알게 된 거죠. 저자는 평소에 맨날 만약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해요. 스스로 체면을 건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저자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며 대체로 안 좋은 쪽으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죠. 결국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내가 된다는 건 사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기 최면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 이건 사실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자기 최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사실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안 좋은 방향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본인의 돈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게 여러분이 써놓은 그 목표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방이나 지갑에 넣고 하루 종일 그 목표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읽는 거죠. 기분 좋게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잠재의식에 아직 프로그래밍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해보고 그 다음 일주일 안 해보면요, 하루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쓸 때와 안 쓸 때,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가 정말 컨디션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눈빛이, 하루의 습관이, 정신이 또렷한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하루하루 목적의식 없이 사는 걸 오히려 힘들어하는, 못 견뎌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렇게 주입받아 왔으니까 그렇고요. 둘째,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어도 그 목표가 진짜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바꿔서 난 이 정도 버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갑자기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있고 눈이 빛나고 생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직함도 만드세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여러분은 진짜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건 좋죠. 그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왜 내 스스로 나는 그 정도 그릇은 안 되니까 나는 못하는데 저거 이렇게 왜 낮추는지, 그렇게 하면 삶에서 정말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껍질, 그 셀프 이미지를 넘어서려는 순간 아마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질 거거든요. 여러분의 목표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은행 VIP, 자산가, 사업가, CEO, 스포츠카의 차주, 전부 다 직함이잖아요. 이 이미지를 진짜 내 것으로 인식하는 건 오로지 제가 말씀드린 매일 쓰고 읽는 이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셀프 이미지가 주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진짜 위력적일 거예요. 나중에 진짜 현실이 돼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어쩌다 이렇게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또 나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쓰세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공하면 좋겠다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난 진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하면 된다 모드로 전환하세요.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이 확실히 되어 있으면 행동, 그거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누가 옆에서 막 말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행동을요. 행동한다는 건 뭐 어디 꿈을 꾸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미리 보기 했던 그 이미지를 현실 세계로 소환한다는 의미죠. 간단히 말하면 이제야 제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자산을 만들러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은 보통 갑자기 책을 많이 읽고 세미나, 강의 같은 곳에도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뭔가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건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거나 너무 짧았어서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틈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세요. 혼자 산책할 때, 운전할 때, 지하철 환승하려고 걸어갈 때 다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대화는 진짜 묻고 답하는 대화고요. 처음 한 5초, 10초 오글거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깊고 깊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그 과정을요. 그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분명히 높은 목표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일단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행동도 따라올 거고요. 여러분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저 역시 직장인에서 지금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살기로 주변에 공표했을 때 반응이 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정말 수년간 수만 번 내 스스로와 대화하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다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깊고 깊은 과정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손으로 써보세요. 어렵지도 않고 힘도 안 들고 무슨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편하게 대신에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문장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그 직함 만들어 보시고요.
어차피 될 거 그냥 미리 만들어서 내 스스로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 대잔치 응원 구호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눈에 생기가 있는 하루하루를, 그 느낌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원하던 여러분의 모습이 현실이 돼서 펼쳐지는 그 순간의 느낌까지 직접 느껴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태조택이었습니다.